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미국의 4월 일자리 증가세가 시장 예상치에 크게 밑도는 수준으로 둔화했습니다. 1분기 강한 흐름을 보였던 미국 고용 시장이 진정세를 보이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브리핑입니다. 이란이 지난달 300여 기의 미사일과 자폭 드론으로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한 가운데 이번 사건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는 자국의 무기 성능을 가늠할 기회였을 것이라는 외신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이란은 1980년대 이란, 이라크 전쟁 당시부터 북한과 무기를 거래한 이력이 있고 또 이란의 주력 탄도미사일인 샤하브-3는 북한의 노동미사일을 바탕으로 개발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한국거래소가 오는 8일 HD 현대마린솔루션을 유가증권 시장에 신규 상장한다고 밝혔습니다. HD 현대마린솔루션은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에서 약 25조 900억 원의 청약 증거금을 모으며 올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HD 현대마린솔루션 상장에 따라 섹터와 관련주 흐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쑥쑥 키워드립니다. 주식 키워드림 오늘부터 진행을 맡게 된 최유정입니다. 우리 시장 이번 한 주를 돌이켜보면요. 참 이슈도 많았고 변동성도 컸던 한 주였습니다. 근로자의 날 연휴도 있었고요. 연휴 뒤에는 FOMC 결과도 발표가 됐습니다. 금리는 예상대로 동결이 됐고요. 또 파월 의장의 발언에 따라 시장은 출렁이는 모습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덜 매파적이었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시장은 안정세를 찾아갔습니다. 또 실적 시즌인 만큼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따라서 변동성 보이기도 했고요. 또 간밤에는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를 하회한 고용 지표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금 살아나면서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강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주 대응 전략도 잘 세워보셔야 될 텐데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방법 채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희와 1시간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용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 인구가 1,400만 명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중에서 수익 나는 투자자는 딱 10%가 잘 안 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수익 나는 투자를 못하고 계신다. 지금 2024년 제 방송을 끝까지 집중 부탁드리고 제가 여러분들 2024년 여러분들의 계좌를 업그레이드 시켜드리기 위해서 투자의 아이디어 많이 지금 준비해 드렸으니까 이 부분 끝까지 집중하시면서 방송 시청하시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혼잡할수록 전문가의 도움이 더 절실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혼자서는 대응하기 어려우시다면 오늘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주 시장에서 눈여겨볼 섹터와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도 풀어주신다고 하니까요. 오늘 1시간도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이번 한 주 우리 시장 어떻게 한마디로 정의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뭐 하락도 있었고 사실 또 상승했었던 상황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오늘 시장 한마디로 좀 말씀 좀 드리면 하락 그리고 상승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많이 좀 어지럽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미국 증시도 있고 그리고 뭐 글로벌 유럽 증시 그리고 우리나라 동아시아권 증시 안에서 중국 증시도 있고 일본 증시도 있고 여러 가지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 국내 시장인데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된다면 최근까지는 미국 증시 안에서 금리에 대한 이슈가 좀 많이 좀 있었죠.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좀 민감하게 이번 주에 좀 받아들였던 우리 국내 증시였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고 몇 가지 좀 포인트가 좀 있습니다. 한번 정리 좀 해봤는데 미국에서 이제 5월달에 기준금리 이제 결정을 했죠. 근데 결정했는데 결국에는 작년 7월 수준을 그대로 좀 유지를 하겠다라는 발표와 함께 이번 주에 좀 시장이 미국 시장 중심으로 좀 출렁이었었던 증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보게 된다면 시장에서는 사실은 기대했었던 것은 금리에 대한 인하였었는데
그 부분과 반대로 금리 동결을 또 결정을 하는 바람에 그 부분이 미국 시장 안에서 기술주를 중심으로 어느 정도 좀 출렁였었고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로 반도체를 중심으로 좀 변동성을 좀 많이 보여줬었던 이번 주 장세였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특히나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혹시나 반도체 종목을 매수하시고 그리고 특히나 20-30% 이상 또는 10% 정도 손실권에서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계속적으로 이제 반도체 종목들은 기다려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금리 지금 고금리 수준을 좀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금리 수준에 만약에 금리가 역전이 된다고 하게 된다면 반도체와 같은 성장주들은 성장이 또 주가 성장이 또 어떻게 또 진행이 될지 모르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봤을 때 반도체 종목들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기다려야 되는 타이밍이다. 이 부분 좀 말씀 좀 드리겠고 특히나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에 대한 엔비디아 그리고 한국은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이어지는 변동성 장세가 금리를 이제 연관을 지어서 계속적으로 변동성을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여전히 중동 갈등, 중동 전쟁은 계속적으로 뭐 끝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바로 여기에서 나와 있죠. 그래서 2-3년 동안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에 이어서 뭐 중동에서도 또 전쟁이 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을 계속적으로 유발시키는 원인이 되겠고 이것을 또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연관지어서 우리가 좀 판단을 이 5월 달에 좀 전략을 짜봐야겠다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5월 달을 놓고 보게 된다면 우리가 4월 달과 5월 달을 놓고 보게 된다면 기술적 반등은 좀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사실은 좀 하락을 좀 많이 보여줬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의미로 봤을 때 우리가 5월 달은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좀 말씀을 보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매매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저 이창용 대표와 같이 함께 하시면 되시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안에서 보게 된다면 반도체 지수가 최근에 1거래, 2거래일 동안 하락세를 보여줬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원인은 결국에는 금리 동결에 대한 이슈였겠죠. 근데 전일자 반도체 지수를 보니까 2% 정도 반등을 또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다음 주에 우리나라 국내 증시 반도체 종목 중심으로 그리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중심으로 전체적인 시장 반등을 또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잡고 공략하자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월 달 보게 된다면 코스피도 그렇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줬었던 지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상황에서 제일 타격을 많이 받았었던 게 결국에는 3월 달 많이 올라왔었던 섹터인 반도체 쪽이었겠죠. 근데 그 부분에서 일단은 5월 달은 지금 기술적 반등을 또 기대를 해볼 수 있으니까 반도체 종목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은 기다려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 역으로 또 생각을 좀 해본다면 반도체 종목을 매수를 못 하셨던 분들은 지금의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말씀 좀 드릴 거니까 혹시나 반도체 종목 어떤 종목을 매수하실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와 같이 함께 하시면서 따라가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5월 달에 투자 포인트를 조금 정리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5월 달은 결국에는 사실은 숫자에 의해서 결정이 질 것이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사실은 뭐 고금리 기조를 계속적으로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변동성 장세는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고금리에 잘 버텨줄 수 있는 종목들은 결국에는 실적이 무난한 종목들 그리고 실적 성장이 빠른 종목들이 좀 잘 버텨주겠죠. 그래서 그러한 의미로 보게 된다면 5월 달은 실적을 기반으로 한 섹터들이 유망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 안에서 보게 된다면 두 가지 섹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조선 쪽. 그래서 조선 쪽은 사실은 신조선가도 많이 오르고 있고 그리고 실적 수주가 거의 3년치는 모두 다 쌓아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로 보게 된다면 계속적으로 연 단위로 계속적으로 매출 반영이 된다는 가정하에 보게 된다면 조선 쪽 섹터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공략을 해야겠다 말씀 좀 드리겠고 두 번째로 화장품 쪽 제가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 화장품 쪽은 두 가지 모멘텀이 있습니다. 5월 달은 사실은 휴일이 많죠. 그리고 중국에서도 노동절 연휴가 좀 많기 때문에 5월 달에 또 우리가 소비재 섹터에 대한 반등 그리고
결국에는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사실 굉장히 많이 타격을 받았었던 화장품 섹터인데 코로나 팬데믹이 이미 끝났죠. 근데 그러한 의미로 보게 된다면 팬데믹이 끝나고 제일 작년서부터 산업에 대한 매출 성장이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는 게 또 화장품 섹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로 보게 된다면 5월 달은 사실은 조선 쪽과 화장품 쪽 말씀 좀 드리겠고 반도체도 사실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공략해야 될 섹터입니다. 근데 반도체 종목들은 이미 실적 기반이 어느 정도 탄탄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근데 다만 놓고 보게 된다면 우리가 작년에 사실은 반도체 업황이 너무나 다운 사이클을 좀 많이 보여줬었죠. 근데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전방 산업 안에서 AI 산업들이 계속적으로 성장을 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보게 된다면 반도체 종목들도 같이 좀 보자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고 다만 반도체 종목들은 가는 종목은 좀 안 가고 만약에 가는 종목은 더 가고 안 가는 종목들은 잘 안 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반도체 종목도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금리에 대한 영향이 좀 민감하게 받아들인 섹터인데 그것에 대한 원인은 미국 시장 안에서 거의 기술주 그리고 반도체 종목들 중심의 비중이 거의 20%가 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보게 된다면 좀 금리에 좀 민감하다라고 반도체 종목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종목 공략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예 이제 두 가지 전략입니다. 아예 실적 성장이 뛰어난 종목 그리고 수익성 뛰어난 종목을 공략하시거나 아니시면은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공략하셔서 그 두 가지 전략을 취하신다면 반도체 종목으로도 5월 달에 또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금리에 대한 영향입니다. 그래서 FOMC 결과에 따라서 우리나라 변동성 장세는 계속적으로 이제 지속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방향성을 잡기 힘드신 분들은 지금 저와 같이 함께 하시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특히나 이제 만약에 5월 달에 내가 어떻게 전략을 짜가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혼자 안 하시면 됩니다. 혼자 하지 마시고 저 이창용 대표와 같이 함께 하시면 되시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수익이 나는 상황이 있고 또 손실이 나는 상황이 있는데 이 계좌 전략을 제대로 운용하게 된다면 100% 수익이 날 수 있는 전략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USB에 담아서 지금 저와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 그래서 방송 끝나기 전에 저와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 제가 전략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강의 준비했으니까 이 영상 강의 받아보실 분들은 지금 저와 같이 함께 하시자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특히나 그리고 60%에서 70% 정도 고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홈런 종목 발굴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한번 따라가시면서 나는 고수익을 원한다. 그리고 급등주는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저와 같이 이 성장주를 공략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방법 원하시는 분, 종목 찾기 방법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홈런 종목 발굴법도 같이 제가 영상 강의에서 준비해드리고 있으니까 이것도 받아가시고 그리고 나는 사실은 중기 매매는 힘들다. 단타 매매가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시느냐면 지금 바로 적용이 가능한 단타 검색식을 또 드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 내지 10% 정도 당일날 수익을 낼 수 있는 단타 검색식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받아보실 분들은 지금 저와 같이 함께 하시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와 같이 지금 함께 하셨던 분들, 4월 달에 함께 하셨던 분들 40개 종목 받으셔서 지금 35개 종목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계속적으로 따라오셨던 분들은 이번 4월 달에 이 정도의 수익 전부 다 수익으로 챙겨갔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겠고 이 수익 챙겨가기 원하시는 분들은 방법 이제는 아시겠죠? 그래서 이창용 대표와 같이 함께 하시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는 이번 한 주 하락 그리고 상승이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5월에는 실적을 기반으로 조선주 그리고 화장품주의 강세가 두드러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다음 주에는 우리 시장 기술적 반등을 기대해 보면서 전문가님과 함께 홈런 매매 기법에 대해서 공부도 해보시고요.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요. 아래의 QR코드를 통해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강하게 부각될 수 있는 종목들 발굴하는 방법도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잊지 마시고 꼭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문가님께서 4월에 공략하신 40개의 종목 중 무려 35개의 종목을 수익 실현하셨습니다. 어떤 종목이 어떻게 올랐는지 하나씩 우리 전문가님의 성적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은 여기 방송에서 나와서 서울경제TV 방송에서 나와서 정말 수많은 종목을 좀 드리고 있는데 결국에는 제가 앞서서도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 좀 드렸다시피 결국엔 종목이 아닌 섹터를 잘 골라야 된다. 시장에 맞춰서 섹터를 골라야 된다라고 좀 계속 강조를 드려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결과치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지난주에 제가 방송에서 나와서 말씀 좀 드렸던 종목인데 가온전선이 있습니다. 가온전선 같은 경우에서는 월요일날 시초가의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나서 바로 14%의 급등을 보여줬었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제가 픽했던 원인은 결국에는 전력 전기 테마주들이 또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된다면 전기 전력 테마주들 계속 강세를 보여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14%의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섹터들 여러분들이 공략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저와 같이 함께 하시면 된다.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섹터들, 강세 섹터를 공략하셔야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자, 그리고 이제 필옵틱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사실은 필옵틱스 제가 말씀을 좀 드릴 때 반도체 섹터 안에서 파생되었었던 유리기판 쪽, 글라스 기판 쪽 테마주라고 좀 말씀 좀 드렸었죠. 그래서 사실은 유리기판 쪽은 반도체 섹터 안에서 움직이는 종목이고 반도체 섹터가 강세를 보여줄 때 이런 유리기판 관련주도 같이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필옵틱스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앞서서도 반도체 섹터는 계속적으로 홀딩하셔라 그리고 기다리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었기 때문에 필옵틱스 같은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끌고 가면서 수익 극대화를 하자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재룡전기와 엑시콘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3월 초에 급등주로서 좀 드렸었던 종목이고 반도체 섹터로 드렸었던 종목인데요. 실제로 3월 초에 드리고 나서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서는 거의 100%가 넘는 주가 상승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결국 원인은 전력 전기 테마주들 안에서 재룡전기가 대장주 역할을 좀 보여줬었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제가 방송에서도 계속 언급을 좀 드리고 있는 게 재룡전기는 그대로 끌고 가야 된다. 그래서 전력 전기 테마주들 안에서 재룡전기와 같이 주가 상승을 많이 보여주는 종목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계속적으로 끌고 가면서 수익 극대화하자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자, 그리고 엑시콘 같은 경우에서도 반도체 종목인데 제가 급등주로서 진입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사실은 진입에 대한 시점이 좀 특별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방송 후에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차트를 보면서 엑시콘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이 있는데요. 하나하나 좀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엔지 같은 경우에는 조선 쪽 섹터, 그리고 조선 기자재 섹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조선 쪽 섹터로 좀 말씀을 좀 드렸었고 피에너지는 에너지 관련한 섹터, 그리고 신규 상장주 섹터로서 제가 시장이 좀 힘들 때 이때 3월 초에 사실은 시장 좀 전체적으로 좀 밀렸었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좀 드렸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릴게요. 하나오션도 마찬가지로 조선 쪽 섹터 그리고 엔젠바이오 그리고 엔젠바이오 같은 경우에서는 3월 달에 바이오 섹터가 또 강세를 좀 보여줬었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로 제가 픽을 드리고 나서 결국에는 18% 이상의 주가 상승을 보여줬다라는 거.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종목이 아닌 섹터를 잘 골라야 된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고 이런 종목들 진입에 대한 좀 비밀이 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 텐데 제가 이제 가온전선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고 나서 저와 같이 함께 하셨던 분들 놓치지 마시라고 사실은 다시 한번 또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매수 신호에 대해서 제공해드렸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오늘 방송도 방송이지만은 저와 같이 함께 하시면서 따라오시면은 이와 같은 종목들 놓치지 않고 공략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특히나 가온전선은 그날 바로 매수 이후에 바로 14% 이상의 급등을 좀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 부분 안에서 보게 된다면 전력 전기 테마주들의 주가 탄력성은 아직도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고 가온전선은 사실은 수익권 도달을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 안에서 보게 된다면 다음 주에 시장이 좀 눌림이 나오고 가온전선이 또
다시 한번 적절하게 눌림이 좀 나올 때 재공략이 또 가능하니까 관심만 두시고 다음 주에 저와 같이 따라 하시자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필옵틱스라는 종목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4월 20일 날 이날 제가 제시를 해드리고 나서 바로 17%의 급상승을 좀 많이 보여줬었던 종목인데 앞서서도 필옵틱스 말씀드렸지만은 반도체 섹터들은 워낙 또 강세를 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필옵틱스는 더 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방향성, 이 타이밍을 잡을 때는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사실은 8만 원대를 도달하게 된다면 필옵틱스 어디까지 갈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의미로 보게 된다면 삼성전자가 8만 원대까지 다시 회복할 때까지 이 필옵틱스는 끌고 가자라고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재룡전기라는 종목이 있죠. 그래서 제가 3월 7일 날 드리고 나서 거의 이제 재룡전기가 효자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매수 포인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시면 왼쪽에 보시면 급등주 조정 계산이라고 있습니다. 사실은 재룡전기가 요날 제가 매수 사인을 그리고 방송에서 제시해드리고 나서 급등주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급등주 매매할 때 걱정 없이 매수 그냥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급등주 조정 계산기가 있고요. 그래서 이 조정 계산기 같은 경우에서는 급등주가 이렇게 쭉 상승을 좀 보여주게 된다면 필수적으로 조정을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손해보시는 이유가 이 고점에서 매수하셔서 더 비싼 가격에 매도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손해가 안 날 수가 없겠죠. 근데 우리가 이 조정 계산기를 사용하게 된다면 이런 급등주들을 통계적으로 어디까지 조정이 나올 것이다 이것을 판단해 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보게 된다면 이런 통계적으로 매매하시면 이런 급등주도 잘 따라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 이날 제일 중요했던 게 뭐냐면 신고가 종목이었습니다. 재룡전기가. 근데 그때 제가 조정 계산기를 통해서 고점을 입력하고, 신고가 종목은 이 고점을 그대로, 이 신고가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시고, 저점은 급등하기 전 저점을 그대로 입력하시게 된다면 상승률이 나오게 되고, 이 상승률에 맞춰서 통계적으로 얼마만큼 최소 조정률과 최대 조정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저와 같이 함께 하셨던 분들 다시 한번 매수 신호 드리고 나서 결과치는 120%가 넘는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통계적으로 우리가 매매하게 된다면 우리가 급등주도 편안하게 따라하실 수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엔진이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엔진은 사실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재룡전기와는 차트의 흐름이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급등주 조정 계산기를 통해서 공략을 했던 종목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된다면 제가 이 종목을 선정했었던 시기가 바로 요 시기입니다. 요때 관심 종목에 두고 고점과 그리고 급등하기 전 저점을 그대로 계산기에 입력을 했더니 상승률이 25% 정도가 나왔고 25%에서 30%의 상승. 그래서 통계적으로 조정률이 10%에서 15% 정도 내지 나온다라고 계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방송 끝나기 전에 저와 함께 하시면 다 받아보실 수 있으시니까 급등주를 원한다. 그리고 조정폭을 내가 차트가 아닌 통계적으로 숫자로 정확하게 조정폭을 원한다. 조정 주가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계산기 받아가시면서 공략하시자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기다렸다가 바로 방송에서 공략을 드리고 나서 결과치는 보게 된다면 뭐 40%가 넘는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준이 잡힌 상태에서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게 된다면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손해보셨던 이유가 이렇게 감으로 매매했기 때문에 그래서 손해를 보셨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이제 이 계산기를 통해서 통계적으로 매매하자 다시 한번 또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엑시콘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 엑시콘도 재룡전기와 같은 날 또 제시를 또 해드렸었죠. 이 종목도 급등주였는데 이 매수에 대해 매수 진입에 대한 포인트를 다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된다면 고점과 저점 그대로 있죠. 그래서 제가 방송 공략했던 시기가 요 시점이고, 요 시점 전에 고가 영역 안에서 신고가 영역 안에서 고가를 입력하시고 그리고 급등하기 전 저가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종목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저가 안에서 꼬리가 있으면은
꼬리까지 그 꼬리 가격을 입력하시면 되시고 그리고 고가 안에서도 꼬리가 있으면 그 꼬리 가격을 그대로 이 고가와 저가에 입력을 하시면 되신다. 그리고 상승률을 봤더니 엑시콘이 37% 정도가 나왔었고 그리고 평균적으로 조정폭이 14%에서 18% 정도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보게 된다면 결과치는 또 60%가 넘는 주가 상승을 보여줬죠. 그래서 이렇게 편안하게 급등주 공략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저와 같이 함께 하셨던 분들은 4월 달에 40개 종목 그리고 35개 종목을 수익 실현하시면서 이와 같은 수익 전부 다 여러분 지금 저 같이 함께 하셨던 분들 전부 다 수익으로 챙겼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주식은 사실 어렵습니다. 근데 어려운 만큼 우리가 편안하게 기준이 잡힌 상태에서 매매를 하게 된다면 그래도 우리가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주식 투자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저 이창용 대표와 같이 함께 하시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방송에서 공략하신 재룡전기 무려 124% 넘는 수익률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종목을 잘 고르려면 섹터가 중요한데요. 섹터 안에서 옥석 가리기 정말 제대로 해보고 싶으시다면 전문가님과 함께 장중에 함께 공부하시면서 종목 선별 방법 제대로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기법 자료, 계산기도 챙겨주신다고 하니까요. 받을 수 있는 이 기회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전략 세울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한 번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등주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이런 급등주의 경우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을 잡아야 하는데요. 이럴 때 감으로 하게 되면 타점을 잡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통계를 기반으로 계산식으로 접근을 해봐야 할 텐데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또 그 부분은 전문으로 하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계산식 기법 알려주시기 전에 또 화요일마다 교육을 해주신다고요? 어떤 내용일까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은 어렵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렸었는데 다음 주에 또 어떻게 또 투자 전략을 짜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설명 좀 드릴 거고 결국에는 주식시장 안에서 우리가 어떤 섹터를 골라야 할지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떤 종목을 골라야 할지가 여러분들이 고민이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5월달 전략을 통해서 좀 풀어드릴 거니까 이 전략을 받아보실 분들은 저와 같이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날 8시 50분까지 저와 같이 함께 하시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화요일 8시 50분에 우리 전문가님께서 교육을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전문가님께서 통계 기법도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기법일까요? 포인트 먼저 잡아주시죠. 네. 지금 이제 시청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계산기는 제가 이제 방송 끝나면 다 제공해 드릴 거니까 받아보시면 되시고 오늘은 제가 사용법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포인트가 있는데 이 부분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된다면 이제 3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신고가 종목을 1차적으로 관심 종목에 두시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신고가 종목의 특징은 결국에는 빠르게 급등을 보여주고 그리고 천천히 고가권까지 고가 영역까지 좀 올라왔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결국에는 빠른 조정이 또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급등주 조정 계산기는 이것을 노리는 겁니다. 빠르게 조정이 나올 때 이 조정 가격 그리고 여기 이 조정 가격만 우리가 통계적으로 계산하게 된다면 빠르게 또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신고가 종목을 1차적으로 관심 종목에 두시면 되신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 그래서 방송 끝나기 전에 제가 입장하시는 분들 전부 다 계산기 제공해드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계산기를 통해서 최소 눌린 가격과 최대 눌린 가격을 계산하셔서 그 자리에서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은 피봇 저항을 통해서 정확한 매도 시점을 또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이 매도 시점도 같이 받아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제가 차트를 보면서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보시게 되시면 이제 제주반도체라는 차트를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사실은 작년서부터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좀 보여줬었던 제주반도체인데 계산기를 활용해서 매매를 하셨다면 5일에서 6일 동안 기다리셨다가 무려 30%가 넘는 주가 상승률을 보여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된다면 저점과 고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는 이 자리입니다. 관심 종목에 두시고 그리고 이 관심 종목에 대한 고가를 그대로 입력하시고 그리고 저점을 그대로 이 계산기에 입력하시게 된다면 상승률이 나오게 되고 상승률에 맞춰서 이 최소 조정률과 최대 조정률이 밑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 그대로 기다리셨다가 그대로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치는 봤을 때는 5일에서 6일 정도 만에 무려 30%가 넘는 주가 상승률을 보였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우리가 공략 다 할 수 있습니다. 기다렸다가 매매를 하시면 된다. 다시 한번 또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다른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시게 된다면 신성델타테크라는 종목입니다. 사실은 초전도체 테마주로서 굉장히 상승 탄력을 좀 많이 보여줬었던 종목인데 이 종목도 한번 계산기를 활용해서 공략을 했었다면 70%가 넘는 주가 상승률을 보여줄 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된다면 이 급등은 했었죠. 이미 급등했던 자리인데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관심 종목에 두시고 계산기를 활용했었다면 그대로 수익으로 창출할 수 있었다라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신고가 영역 안에서 고가를 입력하시고 그리고 급등하기 전에 저점을 그대로 이 계산기에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상승률이 나오게 되고 상승률에 맞춰서 최소 조정률과 최대 조정률이 나오게 되고 결과로 봤을 때는 10만 2천 원 정도 최소 조정률이 나오게 되고 조정 가격이 나오게 되고 최대 9만 8천 원까지 주가가 조정이 나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가격대 안에서 그대로 매수를 했더니 결과치로 봤을 때는 70%가 넘는 주가 상승을 보여줬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매매를 할 때는 굳이 뭐 급등주 추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또 매수를 하셨다면 또 지금 차트 보게 되면 또 조정이 나오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손해보는 매매하지 마시고 급등하기 전에 매수하자라고 다시 한번 또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급등주 조정 계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저와 같이 함께 하시자라고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뭐 기법도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이 또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안에서 준비해 드리는 기법이 바로 홈런 매매 기법. 그래서 이 매매 기법 같은 경우에서는 결국에는 급등주랑은 좀 다릅니다. 급등주랑은 좀 다르고 정말로 실적 성장주를 공략합니다. 중기 실적 성장주를 공략하는 기법이고 보시게 된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서는 산업 분석이 1순위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60%에서 70% 꾸준하게 수익을 원하는 매매 전략 같은 경우에서는 차트를 보면서 매매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우리가 공략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산업 분석이 1순위고 그리고 이제 산업 분석과 동시에 차트 분석도 적절히 또 들어가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추세 전환이 될 때 우리가 추세 전환이 될 때 매수하시는 분들 매수를 하게 된다면 강력하게 상승 랠리가 이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도 포인트로 잡고 매매하시고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건데요. 사실은 무지성의 가치주는 사실은 공략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가치주를 공략하게 된다면 제일 좋은 건 뭐냐면 현재 장부 가치 대비 우리가 주식 가치 대비 시장 가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싼 평가를 좀 많이 받는데 사실은 결과치로 보게 된다면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를 못 받는다는 거거든요. 가치주가.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보게 된다면 무지성의 가치주 그리고 모멘텀이 없는 가치주는 공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실적 성장주를 공략한다. 그리고 성장주를 공략하는데 적절하게 차트 분석도 들어가야 된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좀 포인트를 좀 다시 한번 또 설명을 좀 드리면 메가트렌드 섹터 안에서 공략을 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메가트렌드라고 하면은 5년에서
10년 동안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섹터 안에서 공략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매출 성장도 꾸준하겠죠. 그래서 그것을 노리는 겁니다. 실적 성장을 노리는 거기 때문에 이 메가 트렌드 섹터인 반도체, 조선, 자동차와 같이 지금 우리나라 수출에 대해서 수출 성장 그리고 수출 성장을 담당하고 있는 산업 내에서 공략하자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차트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목균형표 안에서 선행 스팬 2를 돌파하는지 이 부분도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이런 그 홈런 매매 기법을 사용을 할 때 지금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 많이 사용하는데 오늘 방송용으로 이제 쉽게 설명을 좀 드리기 위해서 일목균형표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선행 스팬 그 라인을 돌파를 하는지 그 시점에서 매수를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봉상에서 121선 돌파하는지 이 부분도 확인하시면서 공략하시죠. 그래서 121선 같은 경우에서는 6개월간의 평균 가격이죠. 그래서 6개월간의 평균 가격치를 실질적으로 주가가 돌파를 했는지 이 부분도 확인하시면서 공략하자고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제주 반도체 차트를 또 가지고 나와봤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된다면 제주 반도체 그 종목명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메가트렌드 반도체 종목이죠. 그래서 일목균형표 안에서 선행 스팬 2를 돌파하는지 이 부분 확인하시면서 매수를 하시고 그리고 일봉상에서 121선을 돌파하는지 이 부분도 확인하시면서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주 반도체를 여러분들이 작년에 11월 달, 12월 달 정도에만 담아만 두셨어도 400%가 넘는 주가 상승을 보여줬죠. 그래서 기본으로 돌아가면 수익이 안 날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산업 분석을 안 하시고 차트 분석을 안 하시고 하시게 된다면 필연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죠,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기준이 잡힌 상태에서 기본으로 돌아가서 기준을 잡은 상태에서 매매하시게 된다면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다.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보게 되면서 이 홈런 매매 기법에 대해서 완성을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저와 같이 함께 하시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통계 계산 기법 그리고 홈런 매매 기법까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혼자서만 대응을 하다 보면요. 제대로 된 종목을 선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상승하는 종목 골라보시고요. 매매 타점 잡아서 수익의 극대화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절실한 원금 복구 의지가 있다면 방법은 찾으면 되는데요. 홈런 시그널 차트 적용 후에 매수 타점 반영해 보시고 좋은 매매 전략 세워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주 우리가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 전략 세워보면 좋을지 궁금하시다면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씩 기초부터 차근차근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홈런 기법에 대해서도 배워봤으니까요. 전문가님,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한 주 동안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전문가님? 사실 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사실 화장품 쪽이 좀 움직였었던 경향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그렇죠.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좀 세 가지 포인트가 있었고요. 지금 이제 4월달 놓고 보게 된다면 소비재 쪽 그리고 소비재 쪽 안에서 화장품, 음식료 업종들이 강세를 좀 많이 보여줬었는데 그것에 대한 원인은 결국 5월달에 대한 기대감이었죠. 중국 6호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지금 4월달에 가장 많이 상승을 보여줬었던 섹터가 반도체가 아니었고 반도체는 사실 우리 전통적인 대장주 역할을 좀 했었는데 반도체는 4월달 아니었습니다. 근데 화장품 쪽이었었다는 거. 그래서 화장품 쪽 ETF도 거의 한 20% 정도 넘게 상승을 좀 많이 보여줬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보게 된다면 만약에 4월달에 화장품 종목 매매를 잘 하셨다, 선침해 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4월달에 시장이 좀 어려울 때도 크게 수익이 났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래서 이제 5월달에 중국 노동절 연휴가 있기 때문에 5월 초반까지도 화장품 쪽 섹터에 대한 흐름이 계속적으로 탄력적인 주가 흐름을 좀 많이 보여줄 것이다. 이 부분 포인트 잡고 공략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쪽 안에서 전통적으로 아모레퍼시픽도 있는데요.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과 같은 소비재 섹터들 계속적으로 사실은 좀 강세를 좀 많이 보여줬었죠. 이 부분에 대한 좀 포인트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화장품 섹터가 왜 상승을 했는지 이 부분 좀 정리해온 자료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게 되시면 4월달 그리고 4월 30일, 4월 말일날 주가인데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은 8% 정도, 그리고 아모레G 그리고 LG생활건강도 거의 6% 정도 상승을 좀 보여줬었고, 지금 삐아라는 사실은 신규 상장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은 상한가에 또 진입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원인 좀 살펴보게 된다면 4월 달까지 화장품 수출액이 거의 20%가 넘게 또 증가를 좀 보여줬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패시브 자금 성격 그리고 기관 자금의 성격에 대한 매수 여력을 계속 강조를 시켜주지 않았나 생각이 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제조업 PMI 자체가 많이 좀 올라갔었던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중국에 대한 소비 심리가 다시 회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된 시장 기대감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화장품 섹터에 대한 기대감까지 또 올라줬었다라는 거. 그리고 원 위안화 환율이 다시 한번 또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원화 가치 대비 위안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에 대한 한국의 소비 지출을 자극했다라는 것, 이 부분까지도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 결국에는 근데 화장품 섹터 안에서 매출 상승했었던 제일 큰 비중은 어디 쪽이냐면 결국에 미국 쪽이었습니다. 미국 쪽 안에서 지난해 엄청난 실적 성장을 좀 많이 보여줬었던 섹터이고, 결국에는 미국 시장 화장품 수출액이 거의 40%가 넘게 또 성장을 좀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화장품 산업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화장품 산업이 왜 매출 캐파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지 단편적으로 좀 보여주는 예가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화장품 섹터 공략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미국 쪽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5월 달에 단기적으로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중국 시장까지도 모멘텀까지 생각을 좀 해보시면서 공략하시자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보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사실은 아모레퍼시픽이라는 대장주가 있겠죠. 한번 보시면 1분기에 매출이 소폭 감소를 했었지만 수익성이 좀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12% 증가를 좀 보여줬었고, 매출은 한 9천억이 넘는, 그리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12% 정도니까 그 부분에서 보게 된다면 700억이 조금 넘는 상회하는 시장 예상치 상회하는 실적을 좀 많이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고, 증권사도 이런 주가에 따라서 목표가를 계속적으로 상향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투도 마찬가지로 22만 원, 그리고 NH도 마찬가지로 21만 원 정도 목표가 상향을 해주게 되면서 화장품 섹터 대장주에 대해서 지금 목표가 상향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에코프로가 상승을 좀 보여줬을 때 증권사의 모습과 좀 흡사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화장품 섹터들 대장주를 중심으로 한번 공략하시자라고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주가를 보게 된다면 계속적으로 상향을 많이 보여줬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로 보게 된다면 아모레퍼시픽을 필두로 화장품 섹터들, 그리고 실제로 매출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 그래서 이런 매출 캐파가 늘어나고 있는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5월 달에 투자하게 된다면 편안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고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제가 실적주를 좀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특징주로서 한번 보도록 하겠고, 특징주 그리고 실적주, 실제로 투자할 수 있는 히든 종목 성격의 종목이기 때문에 잘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코스메카 코리아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보시게 되시면 기초 화장품을 대신 제조를 해주는 ODM, OEM 업체라고 보시면 되시고, 작년 3분기에 정말로 눈에 띄는 실적 성장은 좀 많이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시면은 전분기 매출 대비, 그러니까 작년 2분기 대비했을 때 매출 캐파가 18% 정도 상승을 보여줬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보게 된다면 400%가 넘는 주가 상승을 보여줬다라는 거 봤을 때는 코스메카 코리아도 관심을 두시면서 공략하시자라고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차트를 좀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된다면 박스권 수준에서 잘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매출 캐파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스권 수준이게 된다면 우리가 편안하게 매수할 수 있는 매수 자리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만약에 화장품 관련주 공략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코스메카 코리아 집중적으로 관심을 두시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관광객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화장품주 들썩이고 있습니다. 실적과 함께 움직이는 종목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징주로는 아모레퍼시픽과 코스메카 코리아 살펴봤습니다. 이런 종목들의 대응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많은 분들께서 홈런 칠 수 있는 종목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의 종목 어떤 거 가져와 주셨을까요, 전문가님? 정말로 이제 홈런 칠 수 있는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와봤고요. 제가 앞서서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에 실적주로서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좀 가져봤는데 오늘 종목은 폴라리스 AI를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이 종목은 사실 차트를 좀 먼저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게 된다면 전일 거래 안에서 10%가 넘는 주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에는 AI 테마주들에 대한 상승이 좀 많이 보여주고 있고 그 안에서 대장주 역할을 지금 폴라리스 AI가 좀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트만 놓고 봤을 때 AI 테마주 안에서 폴라리스 AI가 대장주로서 역할을 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보게 된다면 폴라리스 AI 다음 거래일 시초가에 또 공략이 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고 보다 상세한 전략을 저와 같이 함께 하시면서 따라가자 말씀 좀 드릴 텐데 이에 맞춰서 이제 기업 정보를 잠깐 또 소개를 좀 드려보자면 구 폴라리스 오피스 그룹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뭐였냐면 에스파마라는 바이오 기업을 또 인수를 하면서 이름까지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름까지 바꾸면서 바이오 섹터에 대한 성장세도 한번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겠고 최근에 에스파마의 지분을 400억 원을 들여서 또 인수를 또 해줬습니다. 근데 에스파마가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바이오 종목인데 부채 비율이 5%밖에 안 됩니다. 보통 이제 바이오 종목이라고 하게 되면 보통 이제 부채 비율이 100%가 넘어가는 종목들이 수두룩한데 그 안에서 보게 된다. 에스텍파마는 지금 실적 성장이 계속 보여주고 있고 지금 돈을 벌어가는 바이오 기업이라고 좀 평가를 또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스파마는 영업이익이 53억 정도. 그래서 CMO, 그래서 위탁 생산을 좀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코스메카 코리아도 OEM 쪽이죠. 그래서 대신 생산하는데 그 안에서 바이오 종목 안에서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CMO 생산을 적극적으로 한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지금 일단은 폴라리스 AI 같은 경우에서는 AI 그 미국 기업이 있습니다. 업스테이지와 마찬가지로 같이 또 협업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보게 된다면 AI에 대한 섹터 그리고 최근에 인수했었던 그 바이오 섹터에 대한 실적 성장세까지 보면서 우리가 폴라리스 AI 좀 공략하자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AI 시장 자체가 많이 좀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 안에서는 계속적으로 공략을 해 나가야 될 테마주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또 후방 산업이 반도체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는 폴라리스 AI 다음 주에 공략하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홈런 임박주로 폴라리스 AI 짚어주셨습니다. 같은 종목을 공략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10%의 수익이 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100%의 수익이 나기도 합니다. 그 차이는 바로 매매 타점인데요. 혼자서는 매도 타이밍 잡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수익 극대화 만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통계 계산 기법, 홈런 매매 기법, 홈런 임박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실적 시즌인 만큼 5월에는 실적주에 입각해서 조선주와 화장품주 전망이 밝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섹터 안에서 제대로 된 종목 골라보고 싶으시다면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하는 투자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기법도 챙겨가 보시고요. 화요일 오전 8시 50분에 교육 방송도 꼭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다뤘던 내용 핵심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화장품주 이번 주 섹터로 집어주셨습니다. 특징주로는 아모레퍼시픽과 코스메카 코리아 짚어주셨고요. 홈런 임박주로는 폴라리스 AI 골라주셨는데요. 시장에서 강하게 부각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전략은 전문가님과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함께해 주신 전문가님께 감사드리면서 저희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